월화수목금토일 매일을 단 하루만을 위해 기다리고 모든 게 끝나면 느껴지는 허전함 우리가 여기서 달래줄게 조금은 90분의 시간으로 우린 또 한 주를 살아갈 힘을 얻고 언제나 선함 FC 위에 떠들게 시작할게 우리는 떠드는 사람들. 안녕하세요. 성남FC 팬팟캐스트 떠드는 사람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저는 김씨입니다. 저는 박시입니다. 커멘틱입니다. 드럼박입니다. 조전혁입니다. 네, 이렇게 5명이 모여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조재영님이 시간을 내주셨어요. 그래서 5명으로 진행을 하게 됐고, 뭐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 멤버는 고정이 아니라는 점, 누가 한 명이 빠질 수도 있고 누가 한 명이 더 들어올 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야, 너도 할 수 있어. 네,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어지간해서 이걸 듣는 분들은 저희를 다 아시는 분들일 테니까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고 하면은 뭐 저희한테 연락을 주세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시간을 보고 상황을 봐서 함께 할 수 있으면 함께 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제 이번 화는 지난 주말에 있었던 안산전을 이제 다룰 건데요. 일단 주의, 욕설이 많을 예정입니다. 경기는 이겼지만 경기 그 과정에서 좀 잡음이 있었던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아마 올 시즌 중에 전후반 통틀어서 심판에 대한 불만이 가장 많았을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전반 그리고 뭐 경기 내내 흘러가면서 좀 서포터석의 좀 뭐라 그럴까 열기라고 해야 될까? 좀 분노 게이지가 굉장히 올라오는 거를 실감을 할 수 있었던 경기였다고 생각을 하고 느낌상 뭐 저희가 대본을 막 주고받진 않았지만 이번 화를 진행을 하면서 욕이 굉장히 많을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알아서들 이제 필터링 하시고 '아 난 욕하는 거 듣기 싫어.' 하시면은 이번 화는 건너뛰셔도 괜찮습니다. 네, 뭐 시작하기 전에 원래 이제 드럼박 님이 댓글을 읽어 주시곤 하는데 이번에 댓글이 굉장히 많이 달려서 그리고 우리가 이제 욕할 것도 차고 넘치기 때문에 이번 화는 댓글을 따로 읽지 않고 넘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니면 그 네. 댓글로 네네. 저희한테 질문을 주신 분이 한 분 계시거든요. 네네. 그 댓글만 한번 읽고 가도 될까요? 네, 그러시죠. 네, 베니시오 님께서 남겨주신 댓글인데요. 길어서 이 댓글도 좀 요약하면서 읽겠습니다. 진행하시는 분들께 질문이 있습니다. 얼마 전 3월 27일을 마지막으로 겨울 이적 시장이 종료되었는데 이번 이적 시장에서 우리 팀이 내보낼 사람 잘 보내고 필요한 사람 잘 데려왔다고 생각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만족스러운 영입은 누구인가요? 또 음. 현재 좋은 활약을 펼치는 선수들 중 임대생들도 몇몇 있는데 그중 가장 아예 완전 이적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된 선수가 있나요? 라고 여쭤보셨습니다. 네. 일단 베니시오 님을 이제 비롯해서 뭐 타마마마 님, 위험할땐 학법순 태양권 님, 로얄블랙 하니 님 모두 댓글을 남겨 주셔서 감사하고 뭐 간단하게 얘기해 볼까요? 조재영 님? 네, 뭐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정엽 잘 내보냈다 생각하고요. 네. 데려온 사람들 중에서는. 데려온 사람들 중에서는 다 괜찮은데 지금까지 폼으로 봤을 때는 박지민 완전 이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네요. 저는 사실 다른 선수들 그러니까 필드 플레이 위주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생각을 해 보니까 박지민 선수가 지금 우리 팀의 약간 이런 상승 가도를 하는데 좀 큰 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박 씨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솔직히 그 FA컵 경기 때 보고 나서 아직 좀 더 쳐내야 되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을 했는데 뭐 솔직히 말하면 아직까지 이준상에 대한 생각은 똑같고요. 좀 쳐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준상은 뭐 그 이외에도 좀 지금 제 구실을 못하는 선수들이 몇 있잖아요. 뭐 정원진이라든가 네. 좀 쳐내야 될 선수는 아직 좀 더 있지만 그래도 일단 한번 1차적인 필터링은 어느 정도는 성공한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이적생 중에 제가 제일 마음에 드는 건 일단 저는 베니시오. 베니시오. 뭐 사무엘을 꼽는 분들도 계실지는 모르겠는데 베니시오 때문에 지금 수비가 전반적으로 안정이 됐다 생각하거든요.
뭐 네. 좀 이따가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은 뭐 김주원, 강희빈이 작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수비력이 안 나왔어요. 맞아요. 저는 그 안정화의 주역이 저는 베니시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베니시오가 이번 올해 가장 주요한 영입이 아니었나 하고 생각합니다. 네. 허멘트님? 저도 베니시오를 생각을 했는데 저는 그래도 수비적으로 봤을 때는 사무엘이 좀 사무엘. 잘 데리고 왔다. 음, 제가 알기로도 사무엘이 그렇게 비싼 선수가 아니라고 들었거든요. 네. 그 값보다 더 잘 해주는 것 같고 네. 나갈 선수들은 애초에 근데 정경준 감독이 좀 잘 쳐낸 것 같아요. 뭐 이정현 선수라든지 음. 뭐 조성욱 임대도 그렇고 잘 쳐낸 어, 것 같습니다. 저도 비슷한 생각입니다. 주로 이제 이번에 제가 이번 라운드 베스트 11을 보면서 든 생각인데 11명 중에서 7명인가가 외국인이에요. 이 K리그 2 기준으로. 그러니까 그 정도로 특히 이제 2부 리그에서는 외국인 선수의 활약에 따라서 이 팀이 잘 나가고 못 나가고가 좀 판가름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지점에서 이제 올해 영입된 베니시오하고 사무엘 선수가 아주 크고 뭐 좀 잘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이제 뭐 이따가도 얘기를 할 거지만 김범수 선수가 이제 임대로 시즌 중간에 들어와서 굉장히 좀 좋은 활약을 하고 있고 무엇보다 좀 정경준이 굉장히 선호를 하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완전 이적이 됐을 때 정경준과 함께 좀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드럼방님은 뭐 있나요? 뭐 내보낸 거부터 얘기를 하면 그래서 사실 잘 내보냈다고 싶은 선수는 너무 많아서 지금 당장 떠오르는 것만 해도 말씀해주신 이정엽도 있고 한석정도 있고 음. 뭐 임대보낸 조성욱도 있고 크리스도 있고 너무 많아서 사실 그거는 좀 너무 많아서 좀 넘어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잘 데려왔다 싶은 선수는 저는 외국인 선수들 2명 그리고 홍창범 이렇게 3명을 잘 데려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 그리고 임대 선수들 중에서 완전 이적을 원하는 선수는 저는 개인적으로 사무엘 선수가 완전 이적을 했으면 좋겠다고 음. 생각을 하고 솔직히 저는 이게 사람을 생긴 거 가지고 판단하면 안 되지만 그 우리끼리 얘기하는 게 축구 못하는 관상이라는 게 좀 있잖아요. 맞아요. 사실 저는 그걸 좀 생각을 했어요. 축구 못하는 관상이다 이거. 음. 근데 이 정도로 잘해줄 줄 몰랐고 음. 그리고 하나만 더 추가해서 나가서 아쉬운 선수를 한 명만 말씀을 드리자면 전 개인적으로 김군일 선수가 좀 아쉽습니다. 뭐 그렇습니다. 이제 뭐 잘하는 선수들 칭찬하고 전반적으로 영입 이적 시장에 대해서 다들 패널들 모두가 만족을 하는 모습인데 좋은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경기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죠. 올 시즌 중에서 이제 전후반 통틀어서 심판에 관한 불만이 가장 많았을 경기. 주심 박세진에 대한 불만이 경기 중에도 경기 후에도 심지어 오늘 이제 방송을 준비하면서도 그 단톡방하고 디스코드가 좀 불타는 느낌이 들었는데 일단은 뭐 이거 스탯 하나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옐로우 카드 4대 0 우리가 4장 심지어 그 카드 4장이 전부 전반에만 나왔다. 그래서 그 카드 받은 선수들을 얘기를 하면은 류준선, 강희빈 또 누구였죠? 김범수, 후이즈 이렇게 4명이죠. 그래서 경기를 보면서는 막 "아 이게 왜 카드야? 왜 저거는 카드가 아니야?" 이런 식으로 얘기가 많았고 실제로 이제 박 씨나 이런 분들이 이 방송을 준비를 하면서 경기를 다시 보면서 "아 이건 경고가 맞는 것 같다. 이건 경고가 아닌 것 같다. 그게 경고면 만사는 이 파울도 경고여야 했다." 이런 식으로 말을 굉장히 많이 해 주셨어요. 뭐 첫 번째 경고가 그냥 경고 순서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 일단 뭐 한 명 한 명 말씀을 드리자면 강혜빈 선수 경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이거는 파울조차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 저는 이걸 파울만 불었어도 화가 났을 것 같아요. 근데 음. 여기다 경고를 주니까 좀 많이 어이도 없고 화도 많이 났고 그리고 순서가 제대로인지 모르겠는데 뭐 아무튼 후이즈 선수 경고에 대해선 류준선이 제일 먼저예요. 류준선이 제일 먼저예요. 류준선 선수 경고는
장면이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발 밟는 거. 그죠. 그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다이렉트 퇴장이 나올 수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좀만 더 위험했으면. 음. 그거는 너무 상대 선수의 그 복숭아뼈 아킬레스건 이쪽을 스터드로 찍으면서 들어간 태클이기 때문에 저는 까딱하면 이거 다이렉트 퇴장 나올 수도 있었고 상대 선수에게 큰 부상을 입힐 수도 있던 태클이라고 생각해서 이거는 빼박 경고가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음. 그 다음 후이즈 선수 장면을 말씀드리면 기록상으로는 유망한 역습 저지로 인한 경고인데 제가 심판이었다면 그러니까 물론 뭐 팔은 안쪽으로 굽는다고는 하지만 제가 심판이었다면 그냥 구두 경고로 끝냈을 것 같아요. 음. 대신에 좀 뭐라 해야 되지? 뭐 구두 경고가 다 똑같은 구두 경고긴 하지만 엄중 구두 경고라 해야 될까요? 한 번만 더 파울하면은 바로 카드 꺼낸다. 네, 그죠, 그거죠. 왜냐면 유망한 역습 저지라고 하기엔 너무 상대 박스 근처였어요. 음. 그리고 상대가 이제 막 코너킥 수비를 끝낸 상태였기 때문에 그 공격 진영에 상대 선수도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볼줄기가 연결될 곳이 한 곳, 두 곳 정도가 제가 기억하기로 한 명 정도밖에 없었고 음. 위치도 너무 상대 박스 근처였기 때문에 이거를 유망한 역습 기회 저지라고 뭐 하려면 할 수 있겠지만 경고까지인가?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음. 그리고 김범수 선수 경고 장면은 태클이 깊었어요. 음. 태클이 깊었는데 저는 상대 선수 태클이 깊은 거 반 플러스 상대 선수가 영리한 거 반. 왜냐면 태클이 깊게 들어오는 걸 보고 상대 선수가 닿기 전에 미리 넘어지고 있어요, 미리. 네. 그래서 아마 뭐 상대 선수는 덜 다치려고 그렇게 좀 한 걸 수도 있겠지만 뭐 어쨌든 간에 이거는 저는 심판 재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박 씨가 할 말 많을 것 같은데 박 씨는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뭐 저는 이게 분 단위로 쪼개 가지고 봤기 때문에 네. 뭐 카톡으로는 이것저것 세세하게 써 놓긴 했는데 일단 류준선 장면 같은 경우에는 일단 옐로가 그냥 맞다고 생각하고 뭐 저는 퇴장까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퇴장 줄 만한 건덕지까지는 없었다. 네. 근데 경고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후이즈 장면 같은 경우에는 이게 카드를 줄 수는 있어요. 음. 그러니까 줄 수는 있는데 제가 이거를 경기를 쭉 보다 보니까 그 83분, 84분에 그 안산 선수들 역시 비슷한 장면이 나와요. 네. 그러면 이것도 다 카드 줬었어야 돼. 같은 기준을 적용을 했어야 됐다. 예. 그리고 또 이제 강희빈 장면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거는 파울 자체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드럼방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음.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전반전만 쭉 보자면은 안산 선수들이 생각보다 파울을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았어요. 음. 그러니까 좀 거칠다 한 장면은 그 사무엘 두 번째 장면 정도? 음. 사무엘이 당한 이제 두 번째 파울. 그거 외에는 그렇게 막 거칠다 한 장면은 없어 가지고 뭐 그래. 줄 수는 있어. 그래 줄 수는 있다. 근데 그걸 줄 거였으면은 후반전에 그 안산의 파울이 그때부터 와다다다 쏟아지기 시작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럴 거였으면은 그때 많이 뿌렸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으니까 실제로 이게 문제였다. 보면은 예. 네. 이날 이제 제가 기억하기로 안산 코치인가 뭐 감독 그 벤치가 카드 받은 거 말고는 선수단이 받은 카드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참 뭐 그래 그럴 수는 있어요. 만약 안산이 정말로 그렇게 카드 받을 만한 장면을 보여주지 않았더라면. 근데 뭐 저는 사실 보여주지 않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안산이. 근데 그거를 고려하면은 우리도 카드를 두 개만 줬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는 이거는 진짜 아무리 생각해 봐도 그냥 편파적이다라는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음. 그리고 거기에 딱 맞물려 가지고 이제 드는 생각이 그거죠. 전 경기 때 정경준이 심판 판정에 대해서 언급 조금 했다 정도? 그게 아니라면은 이게 이렇게 나올 수가 있나. 네, 이제 그런 의혹을 제기를 하는 거고요, 그거는. 뭐 그렇습니다. 경기장에서 가장 이제 뜨거운 반응을 보여줬던 거는 아무래도 허멘팅 님이었던 것 같습니다. 허멘팅 님이 제 바로 뒤에 있었는데 전반전만 하더라도 그때 막
굉장히 흥분을 해 가지고 심판에 대한 이제 날선 비판을 쏟아내곤 했습니다. 아, 약간 뭐 작년, 뭐 재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선수 때문에 화가 나고 뭐 선수들이 못해서 심판이 아무리 못 봐도 너네가 잘하면 된다. 음. 약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진짜 그래, 우리 파울을 할 수 있어. 카드 받을 수 있어. 그러면 안산도 똑같은 파울을 했는데 안산은 파울을 불거나 파울을 안 불거나 아니면 카드를 안 줘. 그리고 우리는 그냥 파울을 하면은 카드를 주고 그 음. 전반전에만 4장이 나왔어요. 음. 이것만 봐도 너무 화가 나는데 근데 저는 딱 이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그 뭐 저번 경기에 뭐 심판 이야기를 저희가 다뤘나요? 그 지난 화에서 따로 저희가 그 심판 관련 얘기를 하진 않았고 그때 아무래도 그 박수빈 퇴장 관련해서 뭐 "공을 던진 게 잘못한 거다."라는 의견으로 주로 갔던 것 같은데요. 뭐 그런 논란도 있었고 그리고 뭐 박수빈 퇴장 관련해 가지고 감독이 얘기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편파적이었어요. 화가 날 정도로. 음. 어 사실 네. 이 심판이 좀 논란도 많고 좀 팬들 사이에서는 불만도 많은 심판이잖아요, 사실. 네. 그래서 뭐 커뮤니티만 봐도 이 심판을 욕하니까 다른 팬분들도 같이 약간 동요하는 느낌? 아니면 음. 같이 좀 약간 공감해 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음. 근데 이 심판 맞나요? 계속 있어야 되나요? 우리가 욕했다고 해 가지고 심판들끼리 "야, 떠드는 사람들이 욕했으니까 우리 또 편파적으로 하자." 이러진 않을 거 아니야. 아니 오늘 이번 경기 판정도 나는 뭐 정경준 그 발언 때문에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심판의 개인 자질이 떨어져서라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저는 복합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이거는 굳이 연결을 짓자면 정경준 감독의 발언이 뭐 좀 그런 걸 불어왔다 이거에 대해서 연결을 좀 짓자면 지난주에 심판들 관련해서 정말 충격적인 기사가 몇 개 떴잖아요. 네 뭐 한 두세 개 떴죠. 뭐 심판들이 경기 누구 어떤 특정 팀의 승리를 일부러 주문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음. 그런 의혹들이 있다고 기사가 떴는데 그게 사실이라면 저는 정경준 감독의 인터뷰가 충분히 영향을 줬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 뭐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아직 100% 밝혀진 건 아니지만 그리고 또 하나 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다 100%가 아닙니다. 의혹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WK 리그에 제가 이름을 성함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데 제가 경기를 볼 때마다 감탄했던 심판이 한 분 계세요. 네거티브로 아니요, 감탄. 아니요. 포지티브로. 네. 저는 왜냐면 오현정 박세진 심판이 그 K리그 WK리그가 아닌 K리그에서 어쨌든 뭐 좋든 나쁘든 자리를 잡고 지금 계속해서 심판을 이어가고 있는데 네. 그래서 저는 WK리그의 심판들은 다 그런 줄 알았어요. 네. 왜냐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WK리그에서 그래도 잘하는 애들을 K리그에 보내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WK리그에 어떤 심판이 기가 막히게 잘 보는 심판이 하나 있었어요. 네. 정말 와 이런 것까지 잡아낸다고 할 정도로 잘 보는 심판이 있었는데 제가 그분에 대해서 여러 커뮤니티나 아니면 뭐 축구 전문 사이트나 아니면 뭐 심지어 잡지 사이트까지도 제가 그분의 성함을 검색해서 좀 봤었는데 어느 한 글이 제가 유독 기억에 남는 글은 그 심판이 모든 팬들한테 인정을 받는 심판이다. 웬만한 남자 심판보다 낫다. 음. 근데 그 심판이 그런 심판이 왜 K리그 안 오냐? 협회에서 밀어주는 심판이 걔가 아니기 때문이다. 음. 이런 말들이 두세 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그 말이 사실이라면 여기서 이제 문제가 드러나는 거죠. 심판도 잘하는 축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선수도 잘해야 인정받아서 주전 자리 꿰차고 연봉 더 많이 그렇지. 받고 그러는 건데 심판은 왜 인맥으로 가냐고. 음.
심판도 판정 잘하고 뭐 평가 잘해서 아 이 심판 경기 진행 깔끔하게 잘한다. 판정 논란이 많이 없다. 이러면 이제 K리그 올려주고 일부 올려주고 더 많은 경기 배정해서 더 많은 연봉 받게 해주고 그렇게 가야지. 얘는 우리가 밀어주는 심판이니까 일단 그냥 넣고 봐. 이렇게 되니까 지금 시스템이 개판이 나는 거예요. 근데 사실 뭐 그런 표현 자체는 꽤 오래전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얘는 뭐 협회에서 밀어주는 협회에서 밀어주는 심판이다. 뭐 우리가 이제 익히 이름을 들어서 아는 뭐 굳이 뭐 실명을 언급하진 않겠습니다만 뭐 그런 김모 씨. 예 뭐 김모 씨 뭐 저기 김민재 닮은 사람 정모 씨 뭐 이런 사람들 뭐 많잖아요. 뭐 그런 사람들에게 항상 그런 꼬리표가 따라 붙었던 것 같고 그게 뭐 사실인지 아닌지는 물론 모르죠. 근데 그 드럼박이 얘기를 했던 것처럼 꼭 심판에 대한 이런 뭐랄까 쇄신이 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신임 축협회장 정몽규죠. 그 사람이 이제 그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을 했다고 알고 있는데 꼭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팬들이 네.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그 드럼박님이 얘기하신 그 여자 심판 관련 얘기를 제가 아마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한번 했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네. 그 얘기 이 팟캐스트가 아니지만 네. 그 얘기를 저도 이제 들었었어요. WK 리그를 보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야 얘가 올라갔는데 얘가 못 올라갔어? 이렇게 하는 약간 그 반응이 실제로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이제 방금 얘기 나온 정동식 심판 같은 경우에는 충격적이게도 강등을 당해가지고 음. 올해는 2부 리그 주심입니다. 음. 그러니까 정동식은 이제 밀어주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냥 순수하게 못하는 것 같다. 네. 이게 우리나라 심판들이 뭐 해외 어느 축구를 봐도 심판들은 항상 문제가 많아요. 음. 막 잉글랜드에도 뭐 테일러 네. 있고 라리가에도 라오즈인가 뭐 그런 심판 라오즈 심판 뭐 유명한 사람들 하나씩 꼭 다 있어요 리그마다. 근데 뭐 물론 라오즈는 지금 은퇴했습니다만 근데도 특히 개인적으로 K리그 심판들이 진짜 질이 떨어진다라고 생각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아니 사람들이 어떻게 전반전 후반전이 생각이 달라지지? 그니까. 그 일관성을 잃어버려요. 그 하프타임에 그 15분 쉬고 왔다고. 이게 너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음. 그래서 뭐 아까 자질 얘기를 했었는데 방금 박씨 말처럼 일관적이게 약간 못하면은 이해라도 한다고. 그 근데 우리가 음. 판단이 달라지고 이게 생각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우리는 편파적으로밖에 보일 수가 없다니까. 그치. 뭐 일관적으로 못 보는 심판 얘기를 해서 그런데 우리가 이제 시흥 원정 물론 없었던 경기입니다. 모르는 경기인데 코리아컵 원정으로 시흥 갔을 때 심판이 정말 못 봤는데 양팀 다 공평하게 못 봐 가지고 그나마 좀 넘어갔던 경기이지 않았나 싶어요. 그날 경기가 정말 눈이 썩도록 경기 진행도 개판이고 뭐 경기력도 개판이고 그랬는데 공평하게 일관적으로 모든 선수에게 약간 안 좋은 그 판정을 내리니까 그나마 팬들이 감안을 하고 넘어갔던 경기가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팬들이 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일관성인 거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뭐 조장님 할 말 있습니까? 저는 앞에서 다 저의 생각들을 얘기해 주셔 가지고 전 여기서 따로 말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죠. 뭐 심판에 대한 얘기는 어느 정도 충분히 했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지금 이제 K리그 관련 경기 관련 기록을 보면은 전반 시작하고 앞서서 쭈루루룩 이게 가장 4개 먼저 나오는 4개가 성남의 경고 4장이에요. 그리고 그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김범수 선수의 골이죠. 일단은 뭐 긍정적인 일입니다. 2경기 연속 득점을 했고 세레머니도 역시 2경기 연속으로 세레머니를 자제를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도 논란이 될 만한 장면이 있었다. 이 기본적으로 약간 그 안산 수비진들이 약간 호흡이 안 맞고 그 박지원 선수가 이제 전방으로 쇄도를 하면서 공을 어떻게든 탈취를 해서 크로스를 올리고 김범수 선수가 이제 끝까지 달려들어서 골을 만들어낸 장면인데 뭐 골이 들어간 건 뭐 좋다 이거야. 근데 이 박지원 선수가 볼을 탈취하는 과정 그리고 크로스를 올리는 과정에서 '안산 골키퍼의 핸들링이 있지 않았나.' 하는 이제 의혹은 경기장에서도 있었고 리플레이를 보면서 쪼끔 더 그게 확신이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 장면에 대해서 이 득점 그러니까 뭐 그 전성하게 또 할 말은 있지만 그 박지원 선수가 슛인지 크로스인지 뭐 아마 슛으로 생각이 되긴 하는데 음. 그거를 찼을 때 이 조성훈 골키퍼가 이제 손으로 맞거든요. 네. 근데 이게 아무리 봐도 박스 바깥인 것 같아요 저는. 그렇죠. 크로스를 그러니까 아무튼 뭐 슛인지 크로스인지 그거를 했을 때. 그냥 뭐 슈터닝이라고 하고 어 이게 그 제 생각이 맞다고 결론을 지은 상태에서 조금 얘기를 이어나가자면 이게 베니시온가 사무엘인가 이게 기억이 안 나는데 후이지한테 가 가지고 골 넣고 쓰러먹기 하고 있는 그 와중에도 후이지한테 가서 귓속말로 뭐라고 해요. 네. 근데 표정이 좀 엄근진 약간 그런 웃으면서 하는 말이 아니었어요. 이게 그냥 뇌내망상으로 추측을 해 보면은 "야 저거 키퍼 손 맞았는데 네가 주장이니까 가서 항의 좀 해 봐라." 음. 이게 아닐까. 그게 아니고서야 그 골 장면에서 그렇게 대화를 할 이유가 없거든요. 음. 역시 또 심판이 우리 세진이가 세진했다. 음. 뭐 이거에 대해서 막 뭐 골은 인정을 하더라도 이제 "카드는 줘야 되지 않았냐." 뭐 이런 식으로 의견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저는 무조건 카드가 나왔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일단 뭐 골키퍼가 박스 밖에서 손을 쓴 거부터 이제 그거부터 빼박이고 음. 거기에 몇 가지를 더 덧붙이자면 박지원 선수의 그러니까 김범수 선수의 득점이 박지원 선수 어시로 처리가 안 됐어요. 음. 공식 기록이 지금 뭐 이게 일주일 지나서도 수정이 될 때가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도 공식 기록은 박지원 선수 어시가 아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어시가 아니라 함은 이 기록원도 박지원이 슛을 했다고 판단을 한 거야. 음. 그러면 그 기록원이 그렇게 판단한 거에 따르면 박지원이 박스 바깥에서 슛을 했는데 골키퍼가 박스 바깥에서 슛을 막은 게 돼요. 그렇죠. 이거는 뭐 골이 들어갔으니까 망정이지 안 들어갔으면 무조건 퇴장이에요. 이거는 100% 그렇죠. 퇴장이야. 일말의 그렇죠. 여지가 없는 퇴장이야. 음. 우리 김포전 때 손정현 선수 얘기할 때도 막 얘기 나왔었잖아요. 만약에 손정현이 박스 밖에서 만세를 한 거면 이건 퇴장이다. 음. 근데 그때는 카메라 각도가 애매해서 아 박스 안쪽일 수도 있겠다 싶어서 넘어갔지만 이번 거는 저는 각도가 애매했음에도 빼박 박스 바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음. 왜냐면 골키퍼 발이 너무 박스 바깥에 있었기 때문에 음. 그리고 기록원이 박지원의 어시를 인정 안 했다? 이건 슛으로 인정을 한 거고 슛으로 인정을 했으면 득점이 들어갔어도 카드가 나왔어야 돼요. 그럼요. 그래서 이제 뭐 이런 리플레이를 계속 보면은 뭔가 당장 그 킥을 찬 박지원 선수도 별로 항의를 안 하는 걸 보면은 뭐 앞에서 보기에는 '손에 안 팔에 안 맞았나.'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카드가 안 나오는 게 너무 비정상적으로 느껴지다 보니까 '팔에 안 맞은 건가.' 밖에 그 가능성이 없는 것 같아. 근데 이게 논란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원래 같은 경우에는 카드를 줬다. 그리고 골이 안 들어가도 이건 무조건 퇴장이다. 하고 끝나면 돼. 음. 원래 같은 경우면. 음. 근데 이게 심판이 박세진이니까 카드를 줬을 거다. 그리고 이게 골이 안 들어갔어도 퇴장을 줬을 거다. 음. 약간 추측이랑 예상만 하는 거지 확신으로 얘기한 사람들이 없어. 왜? 박세진은 골이 안 들어갔어도 퇴장을 안 줄 만한 애였어. 내가 봤을 때. 이 경기 그러니까. 때는. 음. 그러니까 이게 논란이 되는 거지. 물론 옐로는 무조건 줬어야 되는 건 맞지만 음. 그러니까 참 이런 것 때문에 우리는 계속 화가 나고 골을 음. 넣고 이기고 있어도 화가 나는 이유가 이런 것 때문이었죠. 저는 이게 손에 맞았다고 확신을 하는 그 또 다른 이유가 지금 유튜브를 보면서 제가 긴가민가 해 가지고 다시 보고 왔는데 네. 해당 장면에서 후이 씨가 손을 들어요. 음. "아 내가 봤을 때 이거 맞았어. 이거 빼박이야." 뭐 그렇습니다. 뭐 아무튼 이렇게 득점을 해 가지고 뭐 어떻게 저렇게 그 경기 끝날 때까지 이어가서 1대 0 으로 승리를 하긴 했는데 이런 경기일수록 가장 조심을 해야 되는 게 거칠어지기 마련이고 항상 부상이 잇따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경기 중에 가장 걱정이 됐던 선수는 아무래도 아까 그 박 씨가 그 골 넣고 후이지에게 얘기를 했다는 이제 사무엘 선수인데 이날 사무엘 선수가 약 2차례에 걸쳐서 누워 가지고 오랫동안 이제 누워 있는 모습을 보였고 약간 뇌진탕이 의심되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경기 중에는. 근데 뭐 아까 박 씨가 얘기하기로는 "그런 건 아닌 것 같다. 뭐 그냥 뒷목이 당겼던 것 같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뭐 어 정확하게 그
네. 넘어지면서 일단 첫 번째 장면이 넘어지면서 그 착지하는 과정에서 이제 한 바퀴 구르는데 구르다가 마지막에 이제 제대로 굴러서 등으로 착지했으면 참 좋았으련만 목으로 한번 꺾이거든요. 음. 구르면서 머리가 땅에 부딪히고 그리고 목이 한번 꺾여서 이게 뇌진탕이 아니고 그냥 목 뒤가 상당히 뻐근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장면에서도 상대 선수가 이제 넘어지면서 이제 머리 쪽을 눌리게 되는데 그때도 뒷목 쪽을 잡거든요. 네. 그 후반에 이제 나가서도 터치를 한번 봤는데 그때도 그 머리 쪽이 아니고 그 목 뒤쪽에 그러니까 뒷목 쪽에다가 냉찜질을 받아요. 음. 그러니까 이게 그냥 뭐 뇌진탕 같은 뭐 그런 심각한 상황은 아닌 것 같고 그래도 뭐 심각하지 않은 부상이 어디 있겠냐마는 뭐 회복 기간이 그렇게 긴 정도는 아니고 약간 타박상 정도로 보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그나마 듣던 중 다행인 소식이죠. 안 그래도 이제 부상자가 많다고 경기 후에 인터뷰 경기 전이었나 후였나 아무튼 안산전 경기 관련 인터뷰에서도 정경준이 다시 한번 얘기를 했었고 지난 경기 관련 이제 부상자 관련 인터뷰 언급 내용 중에서는 안산 때는 지금 부상자 4명 그러니까 당시 얘기했던 선수로는 이제 진성욱, 홍창범, 이정빈 한 명이 누구였지? 기억이 안 나네. 아무튼 김주원. 김주원 이렇게 4명 중에 3 정도는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안산 내에는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그 말과는 다르게 진성욱 1명만 그것도 이제 서브로 복귀를 한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뭐 실제로 이날 진성욱 선수는 이제 후반에 교체 투입이 돼 가지고 경기를 일부분 소화를 하기도 했고 대단한 공격 찬스를 시원하게 말아먹는 모습도 보여주면서 존재감을 좀 과시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뭐 그래요. 항상 부상을 조심해야 되고 우리가 뭐 정리해야 될 선수를 다 정리하고도 여전히 정리해야 될 선수들이 남아 있다고는 하지만 스쿼드 뎁스가 얇은 것도 현실이기 때문에 항상 조심을 해야 됩니다. 몇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죠. 그 전반전에 대해서 얘기 뭐 거의 마무리된 것 같은데 제가 하나만 더 하자면은 그 하이라이트도 나온 장면인데 골 장면 직전에 그 후이즈 선수가 이제 핸드볼 파울로 박스 안에서 그 찬스가 이제 끝나는 그 장면이 하나 있는데 그때 그 중계에는 잡히지 않았지만은 그 안산 벤치에서 우르르 뛰쳐나와 가지고 심판한테 막 따져요. 음. "왜 카드 안 줬냐? 음. 미친놈들 아니야 이거?" 나는 그게 솔직히 물론 그게 어떻게 카드를 줄 만한 장면인지도 이해가 잘 안 되던데. 그거를 계속 봤는데. 그러니까 아니 그 안산이 감독이 지난 경기에 퇴장을 당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그래 이제 가지고 관중석에서 네. 보고 있는 모습이 잡혔어요, 화면에. 아니 지금 아무리 감독이 없어 가지고 그렇지 야 이것도 너무한 거 아니냐 이거는? 그러니까. 뭐 그렇습니다. 뭐 딱히 근데 후반전 얘기할 거 없는데요. 후반전 뭐 얘기할 거 있습니까, 박 씨? 이게 전후반 통틀어 가지고 그냥 솔직히 말하면은 경기 자체는 재미가 없었어요. 맞아요.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미없는 그 경기였다. 재미없는 경기인데 우리가 이거를 재밌게 기억하는 이유는 심판이 솔직히 한몫 크게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음. 이게 점유율을 보면은 이게 최종 점유율이 55대 45인데 이게 후반전에 성남 점유율이 박살이 나요. 음. 30%까지 떨어지거든요. 30%대까지.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런 정도로 안산이 주도적인 공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체급 차이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다. 네. 그러니까 얘네도 작년에 성남을 이런 식으로 축구를 했구나. 음. 안타까운 친구들이다. 그렇죠. 우리 선수들이 그 3명이 뭐 이정빈은 좀 더 걸린다 그랬고 김주원, 홍창범 그리고 한 명이 누구였죠? 뭐 아무튼 안산전에 돌아올 전망이라고 했는데 못 돌아왔잖아요. 네. 저는 그거는 아마 애매할 바에는 그냥 확실히 쉬게 하자라는 판단인 것 같고 음. 박 씨가 말씀해주신 대로 체급으로 찍어 누른 게 맞아요. 네. 체급으로 찍어 누른 게 맞는데 저는 진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음. 꾸역승도 강팀의 조건이에요. 네. 아무리 상황이 안 좋아도 승리를 어떻게 해서든 이거 없으면 잇몸으로 챙기는 게 강팀의 조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런 부분에서 일단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제 정확한 수치를 말씀을 드리자면 전반 점유율은 51대 49로 우리가 2% 앞섰고 네. 후반 점유율은 38대 62였어요. 거의 뭐 처발렸네. 그냥 반코트 게임 한 거야. 음. 그러니까
진짜 근데 진짜 다행인 것 같아요. 후반에 그걸 버틴 게. 저는 초반에 박씨께서 말씀해주신 베니시오 영입이 수비 안정화에 진짜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음. 우리가 언제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골을 안 먹힐 거 뭐 이기지 못할 거라는 기대를 떠나서 골은 무조건 한 골은 기본적으로 먹히고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맞아요. 근데 우리 벌써 올 시즌 무실점 게임이 뭐 화성전, 2경기인가 3경기인가? 김포전, 김포까지. 그 이번 경기 벌써 6경기 했는데 절반이 클린시트예요. 음. 실점도 3실점밖에 없어. 음. 저는 정말 이 수비 안정화는 물론 아직 시즌 초반이고 더 지켜봐야겠지만 지금까지는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다. 뭐 그것만으로도 마찬가지인데 조전영 님이 올 시즌 본 경기가 몇 개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나와서 본 경기들 전부 다 승리했습니까? 저는 3경기 왔는데 3승 했거든요. 와, 지금 6경기 3승 3무 했는데 3승만 골라서 봤네. 네, 3승만 골라서 봤는데 이제 저도 이제 그래도 TV로도 계속 챙겨 보니까 음. 이게 최근 경기력이 썩 좋지 않은 거는 다 인정하시는 부분인 거잖아요. 네. 사실 무패이긴 한데 지금 김포 원정 때부터 시작해서 안산 홈 음. 때까지 보면은 그냥 질 경기 비기고 음. 이길 경기도 비기고 음. 비길 경기 이겼다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 그러니까 이게 경기 무패는 이어가고 있는데 답답한 모습을 보이니까 그게 살짝 아쉬운 것 같고 또 득점 상황에서도 맨날 상대 실수로 인한 득점이 대부분 음. 나오잖아요. 이번 경기도 그랬죠. 안산전도. 그래서 안산 때도 그렇고 아산 때도 솔직히 그랬고 음. 그래서 그런 득점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한 번쯤 그냥 속 시원한 음. 득점이 한 번 나와줬으면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약간 재수가 좋아서 이기는 것 같다라는 느낌. 총평으로 그쵸. 따지자면. 그쵸. 음. 저는 근데 뭐 이쯤 돼 가지고 전반적인 스탯을 한번 정리를 해 볼까요? 6전 3승 3무 7득점 3실점. 작년을 생각하면 정말 장족의 발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아까 그 저번에 경기 끝나고 박씨인가 누가 그랬는데 작년에 승점 45%를 이미 달성을 했다고 그랬던 것 같은데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 작년에 비하면 저는 정말 장족의 발전이라고 생각을 하고 리그 최소 실점이에요. 작년 수비 때문에 우리 시즌 말아본 거 생각하면은 정말 수비 면에서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조전영 님이 얘기를 해 줬지만은 그 뭐 약간 상대방의 실수를 이제 틈타서 득점하는 경우가 많다고는 해도 김포전을 제외하고 경기당 1득점씩은 하고 있고 2득점 경기도 화성 인천 2번씩이나 있고 무실점 경기도 아까 드럼방 님이 얘기해 줬던 것처럼 3번째. 그리고 뭐 그렇습니다. 뭐 약간 이진법 축구 약간 1골 0골 막 이런 축구를 하는 것 같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2점 이상도 득점을 하고 있고 뭐 '괜찮게 플레이를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은 좀 있습니다. 근데 뭐 저는 네. 먼저 말씀하시죠. 약간 이제는 수비가 안정화돼서 그런지 좀 욕심이 있는 것 같아요. 득점이 너무 적어. 음. 맞아, 나도 그 생각을 했어. 득점이 너무 적기도 하고, 근데 득점 적은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선발진보다 저는 후보에 지금 공격수로 들어가 있는 선수들이 좀 더 잘해줘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음. 어쨌든 선발인 선수들로만 해서 경기를 이기면 참 좋겠지만, 음. 그거는 어느 정도의 전 한계가 있다 생각이 들고, 플러스로 뭐 박지원 선수나 이런 선수들이 들어왔을 때 시너지가 더 좀 커질 때도 있다 보니까 그런 선수들이 좀 더 저는 커졌으면 좀 잘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은 득점력도 좀 더 올라가고 플러스로 저희가 승점을 더 따낼 확률도 높아질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근데 지금 뭐 이준상 선수, 진성욱 선수, 뭐 하정우 선수 이런 선수들이 저는 정말 지금 쳐내야 될 선수들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너무 못하거든요, 사실. 네.
좀 세게 말하면 그 정도로 음. 좀 그런데 이 선수들이 살아나면은 제가 봤을 때는 성남 우승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뭐 진성욱 선수는 올해 쉬었고 이제 경기 뛰면서 올라오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저희가 맨날 작년부터 올해 초까지 아직 시즌 초긴 하지만 처음 경기 치를 때까지는 후이즈 말고 다른 애가 좀 넣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는 후이즈의 득점이 다시 나와줄 때가 되지 않나. 그리고 신재원의 크로스, 후이즈의 득점 이런 조합이 다시 한번 이제 정도는 나와줄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수비면에서 한 말씀을 이번 경기와 뭐 충남 아산전까지 해서 한 말씀을 드리자면 모처럼 자존심 상하지만 강혜빈 선수를 좀 칭찬을 해주고 싶습니다. 저는 이야. 강혜빈 선수가 뭐 충남 아산전에는 단점이 명확하게 나오긴 했어요. 사실 PK 헌납도 그렇고. 네. 근데 이번 안산전 같은 경우는 풀경기로 보니까 나갈 때 나가고 뺄 때 빼고 오. 이걸 하더라고요. 웬일이야. 나 너무 대견한 거야. 음. 금쪽이 보는 기분이야. 음. 개선된 금쪽이. 물론 상대 선수가 등 뒤로 돌아질 때 놓칠 때도 있었지만 강혜빈 선수 최대 장점 발이 빠르다. 음. 그걸 이용해서 놓친 선수를 어떻게든 쫓아가서 마킹을 해내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면서 이게 베니시오 효과인가? 아니면 그냥 강혜빈이 는 건가? 어쨌든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욕만 했던 강혜빈 선수를 한 번쯤은 칭찬하고 넘어가도 되지 않나 싶어서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번 아까 조전혁님께서 말씀하신 게 상대 실수에 의한 득점이 있으니까 이제는 좀 우리가 만들어서 넣는 득점이 있어야 되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일단 뭐 네네. 저는 이 점에 대해서는 뭐 어느 정도 동의는 하긴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패턴 플레이라든지 뭐 그런 걸 좀 그런 득점 장면이 좀 있어야 우리가 좀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좀 만들어가는 그런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다만 저는 이게 코로나 전후로 이게 정확히는 펩 거르디올라가 이제 맨시티를 맡기 전후로 세계 축구 트렌드가 좀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약간 대각변의 시기라고 생각해요. 그게 이게 축구 관련 명언 중에 하나가 축구는 실수의 스포츠다. 모두가 완벽하면은 0대 0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런 말이 승부차기 있잖아요. 178번 키커 차고 있겠지 지금도. 이게 극대화된 게 저는 그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이번 경기로 예를 들어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1대0 그러니까 한 골밖에 못 넣었는데 우리가 득점을 놓친 장면 중에 몇 가지가 보면은 대부분이 상대 실수가 수비한 거를 상대 수비가 실수를 한 거를 박지원이 다 낚아채가지고 아니면 누군가가 맞아요. 낚아채서 박지원한테 줘서 박지원이 일단 박스 안으로 갖고 들어간 다음에 지가 뭐 뻘짓거리를 하든 아니면은 지가 넣든 아니면 지가 남한테 주든 뭐 여기까지는 나오는데 그 다음 득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 경기만 해도 진성욱 선수가 완벽한 찬스를 2번 놓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저는 솔직히 말하면은 이 선수 이름도 기억이 안 나요. 공격수 키만 큰 애 이름 뭐야? 하정우. 그래. 하정우 같은 애 있는 것보다는 진성욱이 훨씬 나아요. 그러니까 진성욱의 이번 경기 제 평은 개인적으로 클래스는 확실히 살아있다. 근데 폼이 나락이다. 약간 진성욱 선수에 대해서 조금만 더 집중적으로 말을 하자면 후반전에 진짜 완벽한 터치에 10동 쓰레기 드리블. 맞아요. 그 장면도 하나 있었고 이제 첫 번째 득점 찬스가 이제 사이드에서 누군지 아마 누군지는 진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왼쪽 사이드에서 들어온 패스를 그냥 골키퍼 정면. 맞아요. 그 장면도 하나 있었고 그리고 박지원이 준 거를 이거는 진짜 그냥 1대1이었는데 공이 나가버렸죠. 네. 유슈팅도 안 된. 솔직히 이거 하정우 선수였으면 이 장면 안 났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클래스는 살아있어요. 근데
폼이 너무 나락이다. 음. 그래서 저는 경기를 좀만 더 뛰다 보면은 그 FA컵에서 2골 넣기도 했고 좀 아직은 지켜볼 여지가 있다라고 음. 생각을 하고 물론 팀 단위로 보면은 득점수가 솔직히 말해서 작년이 심각했던 거지. 작년은 축구 선수가 아니었어요. 이 성남 맞아요. 선수들이. 작년엔 축구팀이 아니었지. 그러니까 후이지 FC. 후이조와 10명의 벌레 새끼들이었지 그냥. 그러니까. 근데 뭐 이제는 이제 좀 선수답게 뛰긴 뛰는데 솔직히 그래도 경기당 저는 1.5점 이상은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프로팀이든 간에. 네. 아무리 저 밑바닥에 있는 축구팀이어도 경기당 1.5득점 이상은 해야 된다. 음. 그러니까 우리도 좀 끌어올려야 돼. 음. 뭐 그렇죠. 저희가 6경기 7득점이니까 1.5득점이 채 안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으니까. 뭐 그리고 좀 더 추가적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베니시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도 그 올해 최고의 영입이다라고 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제가 데이터 포털 보면서 그 경합에 대해서는 잘 안 봤거든요, 그동안. 음. 이번 경기 보니까 다른 선수들 다 2개, 2개, 2개 이런데 베니시오 혼자 7개야. 공중파 음. 경합이. 음. 이게 그 안산에 물론 그 무지성 크로스가 좀 심하긴 했는데 그거를 베니시오가 다 커트해 준다는 소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공중파 경합에서 그렇게 커트를 다 해 주면은 우리 수비가 실수를 할 이유가 없어요. 음.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강혜빈 선수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FA컵 때 보면서 웃었어요. 네. 이거 야 지금 저건가 보다. 솔직히 작년에 강혜빈을 보면서 야 강혜빈이 약간 그 프로의 수문장인가 보다. 음. 나를 넘지 못하면 너네는 프로에 올 자격이 없다. 약간 이런 플레이를 보여준 줄 알고 솔직히 좀 비웃었거든요. 네. 근데 그 지난 경기, 지지난 경기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야 확실히 강혜빈 선수는 스텝업이 된 것 같아요. 성장했어요? 저는 이제 김주원 선수하고 주전 경쟁을 해도 인정을 할 수 있는 단계에 오지 않았나. 야, 이거 드럼박이 들으면은 분개할 소린데. 분기탱천할 소린데 이거. 저 강희빈 이 모습으로 시즌 끝까지 가잖아요? 네. 다음 시즌 막힌 강희빈 하겠습니다. 또 지랄들 하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물론 성남 선수들 문제가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그 멘탈적으로 좀 많이 안 좋은 것 같아요. 네. 이게 팀이 한번 맞아요. 휩쓸리기 시작하면 선수들이 걷잡을 수 없이 다 그렇게 되는 경향이 있는데 솔직히 지금은 분위기가 좀 좋으니까 음. 강희빈도 그런 성향의 선수일 수도 있으니까 아직은 솔직히 좀 보긴 봐야 되는데 저는 지금은 충분히 완벽하다 이 정도면은 음.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구단 홈페이지 강희빈 선수 2025년생으로 나와 있습니다. 고쳐야 될 것 같아요. 2025년생으로. 야, 나이도 어린데 벌써 대단한 이 선수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무려 초특급 4월 유망주. 2025년 4월 1일생으로 나왔어요. 태어난 지 7일밖에 안 됐습니다. 또 얼마나 현재 녹화는 대단합니까? 네. 아무튼 뭐 잘하고 있다. 네. 정말 진짜 격세지감이네요. 언제 이렇게 그 강희빈 선수가 성장을 해 가지고 벌써 이런 평을 받는다니 정말 믿기지가 않고.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뭐 경기 얘기는 뭐 더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십니까 다들? 뭐 준비한 게 많다고는 하던데 어느 정도는 다 다룬 것 같거든요. 뭐 더 하실 얘기. 강희빈 네. 강희빈 선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잘한 건 맞아요. 음.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인천, 뭐 걔랑 이랜드 이런 팀이랑 했을 때도 이 모습이면 저는 솔직히 그땐 인정하고 싶어요. 음. 근데 지금은 사실 3부랑 가까운 애들이랑만 했거든요, 저희가. 김포랑 안산 상대 그리고 뭐 해 봤자 시흥 정도? 그쵸. 뭐 그런 3부에 가까운 애들이랑 해봤기 때문에 저는 좀 위에 있는 애들이랑 했을 때도 이 모습 이대로 만약에 계속 경기력을 유지한다면 저는 진짜로 김주원 선수랑 경쟁을 한다고 사람들이 얘기했을 때 반박을 못할 것 같아요. 음. 근데 아직은 우리가 3부에 가까운 애들이랑만 경기를 했다. 강희빈 갖고 음.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일종의 로테이션 자원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뭐 그렇죠. 주전은 김주원이고 약간 체력 안배나 부상 관리할 때는 강희빈이 뛰어도 어느 정도는 이제 버텨주는. 뭐 그렇습니다. 베스트 워스트 뽑고 갈까요? 조정님? 저는 베스트는 그래도 베니시오 선수는 나머지 분들이 다 해주실 것 같아서 저는 골 넣은 김범수 선수로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워스트는 음, 주심하겠습니다.
안산전 주심. 주심. 뭐 굉장히 둘 다 납득이 가는 선택이네요. 박씨? 뭐 저는 베스트는 뭐 당연히 베네시오로 할 거고요. 네. 그리고 워스트를 이게 좀 박광일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박광일이 씨 성남에서 패스 숫자 1위였네. 음. 그럼에도 박광일. 뭐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무엘의 부담감을 좀 덜어주는 역할을 잘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박수빈의 짝꿍 그러니까 박수빈의 대체 역할이죠. 그 퇴장 공백을 이제 어떻게 보면 박광일로 막은 셈이 됐는데 어 사실 그렇게 유효했던 카드로는 생각이 되지 않는다. 네. 그렇습니다. 허멘택님? 베스트는 사무엘 선수 하겠습니다. 음. 박수빈의 공백을 사무엘이 다 약간 채워준 느낌? 음. 약간 박수빈의 역할을 원래 박광일 선수가 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했는데 그걸 사무엘 선수가 2인분을 했다. 어떻게든 꾸역꾸역 이제 메꿔냈다. 네, 그래서 저는 사무엘 선수로 하고 저는 워스트는 조정혁 님이 했으니까 저도 원래 박세진 그 사람 하려 했거든요. 네. 저는 진성욱 선수로 하겠습니다. 네.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어려서랑 경기력이 안 올라와서 뭐, 네. 뭐 이런 말을 정말 싫어하거든요, 사실. 네. 어리다고 축구 못하면은 여기 왜 뛰고 있어? 음. 그리고 뭐 경기력이 안 올라와서 그럼 저기 뭐야 우리 조기 축구에 나와 경기력 늘려줄게. 음. 그렇게밖에 얘기를 할 수가 없거든. 여기는 한 경기 한 경기가 중요한 프로 경기인데 네. 이런 데서 뭐 실력이나 아니면 적응? 솔직히 저는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람 때문에 다른 폼이 더 좋은 선수가 못 뛸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진성 선수로 하고 그 박지원 선수가 패스 줬던 거는 무조건 넣었어야 돼. 그 나 찬스가 3시간 전에 그거 넣고 왔어. 알겠습니다. 네. 드럼방님? 베스트는 뭐 지금까지 제가 생각했던 인물들을 앞에서 다 말씀을 해주셔서 안 나온 인물 중에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개인적으로 박지민 선수. 박지민 선수. 네, 뭐 일단 좋은 선방 하나 있었고 뭐 진짜 팀을 구해내는 선방이었죠. 그거 강수일 맞아요. 선수의 헤딩 슛을 막아내는 있었고 음. 그리고 저는 이 선수가 이렇게까지 안정적으로 잘할지 몰랐어요. 저는 어나더 최필수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생각보다 되게 안정적으로 팀을 뭐 골문을 지켜주고 있어서 음. 앞으로도 이렇게만 해준다면 더 바랄 게 없지 않을까 싶고요. 네. 워스트는 저는 양태양 선수 하겠습니다. 별로 존재감이 없었는데 느지막이 들어와서. 그 강수일 선수 헤딩슛 그 양태양 그 턴오버입니다. 음. 양태양 선수가 저는 작년 후반기에 양태양 선수가 보여준 모습이 네. 사이드에서 잘 썰어먹는 플레이를 많이 보여줬어요.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얘가 수비력만 좀만 더 키운다면 왜냐면 수비수 출신이 아니다 보니까 수비력이 처음부터 좋을 거라는 기대는 애초에 하지도 않았고요. 네. 이 선수가 수비력만 좀 더 키우면 이태희 같은 스타일이 될 수 있겠다. 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큰 기대까지는 아니지만 뭐 키워볼 만한 자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선수가 너무 이 팀에 꼭 굳이 필요한가? 싶을 정도의 선수가 되어버려가지고 음. 좀 더 분발을 바라는 마음으로 양태양 선수를 선정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5명 다 다른 선수를 뽑게 됐는데 저는 베스트는 박지원 선수를 뽑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사실 우리가 항상 얘기를 했던 게 전반전 그러니까 선발로 쓰는 박지원이 사실 큰 메리트가 없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날 보여줬던 경기 전략이 약간 전방 압박을 계속하면서 상대의 실수를 계속 유발을 하고 턴오버를 이끌어내서 어떻게든 꾸역꾸역 골을 넣으려는 플레이를 계속 보여줬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플레이에서 그 박지원 선수의 활동량과 순간 가속력이 큰 지분을 차지를 했다고 생각하고 뭐 허멘팅 님이 워스트로 뽑았던 진성욱 선수나 아니면 뭐 다른 골 찬스, 공격 찬스 이런 것들이 박지원 선수로부터 파생이 됐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베스트를 박지원 선수로 뽑도록 하겠고 워스트도 그런 점에서 박지원이 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은 있어요.
아 뭔가 얘가 이 딱 한 발짝만 한두 발짝만 더 나아지면은 참 괜찮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끝발이 좀 부족해서 뭔가 아다리가 좀 안 맞는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 뭐 좀 공격 찬스가 쪼끔 더 질이 높은 공격 찬스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고 하다못해 지가 해결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한데 생각도 너무 많아 보이고 뭔가 좀 애매해요. 그런 점에서 이제 워스트도 박지원 선수를 뽑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안산전 얘기는 이것까지 하는 걸로 하고 다음 경기 간단하게 얘기를 해 봐야죠. 경남 원정을 떠나게 됩니다. 뭐 올 시즌 처음으로 가는 장거리 원정이라고 봐야죠. 뭐 우리가 그동안 원정 경기가 없었던 건 아니지만 뭐 가 봤자 김포 뭐나 아산 뭐 이 정도였으니까 이제 영남권 창원까지 가는 이제 긴 원정 경기가 될 텐데 뭐 다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제 남은 5경기가 있는데요. 경남, 부천, 계랑이 4월 나머지 경기고요. 5월에 이제 이랜드, 전남 음. 이렇게까지 5연전이 저는 올 시즌의 키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음. 여기서 이제 경남은 솔직히 잘 모르겠고요. 부천, 계랑, 이랜드, 전남 지금 현재 저희랑 인천이랑 저희까지 순위권 경쟁을 하고 있는 팀들인데 저는 이 5연전 경남 포함해서 최소 3승은 음. 해야 이제 나중에 시즌 막바지 때도 우리가 지금 이 순위권에 있을 수 있다라고 음. 생각이 듭니다. 이거 되게 재밌겠다. 다들 한번 얘기해 보죠. 5경기 예상 성적. 저는 일단 5경기를 말씀드리기 앞서서 4월 3연전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경남, 부천, 수원, 삼성전이잖아요. 네. 저는 이 3경기 중에 반드시 한 번은 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어떤 경기가 됐든 이제 1패가 나올 때가 됐어요. 음. 근데 문제는 지고 나서 그 다음 경기를 어떻게 풀어가냐. 음. 플러스 그 경기를 어떻게 지냐. 음.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작년에 초반에 꼬라박다가 최철우가 감독 대행하고 정식 감독이 되고 안산, 안양 뭐 2연승을 했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수원 삼성 원정을 가서 3대 0으로 아무것도 못하고 탈탈 털리고 장효준 시즌 아웃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그때부터 승리가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지는 것도 특히 분위기 좋을 때 지는 것도 어떻게 지고 뭐 그런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음. 뭐 그래서 이제 이어서 5경기 뭐 예상을 좀 해보자면 저는 경남은 이겨야 되지만 뭔가 무승부가 뜰 것 같고요. 음. 부천은 전 부천이랑 수원 삼성 다 자신이 없어요. 솔직히 음. 뭔가 느낌이 둘 다 질 것 같아요. 하지만 질 거면 부천한테 지고 수원 삼성은 이기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경남무, 부천 패, 대랑 승, 이랜드 패, 전남 승 이렇게 가겠습니다. 그러면은 스코어가 어떻게 되는 거지? 1승 2무 2패인가? 아니 2승 1무 2패. 2승 1무 2패. 네. 박 씨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지금 드럼방님하고 지금 비슷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저는 이제 창원 원정은 당장의 경남 원정은 이길 것 같고 음. 만약에 2골 이상 넣는 경기가 나온다면 이 경기가 아닐까. 음. 여기선 확실히 이길 것 같고 그리고 부천과의 홈 경기에서 한번 질 것 같아요. 음. 여기서 지고 그러고 계랑 원정 이기고 그러고 이랜드 원정 한번 지고 광양 가서 비기고 2승 1무 2패. 네. 뭐 그렇습니다. 다들 생각보다 굉장히 좀 낙관적인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허멘트 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경남한테는 한 1대 0으로 질 것 같아요. 오히려 경남한테 질 것 같다. 이중민한테 골 먹히고 질 것 같아. 음. 네. 약간 불안. 한석종이 만약에 킬패스 하나 해가지고 음. 이중민이 골 넣으면 어떡해. 일단은 저는 경남은 질 것 같고요. 부천은 비길 것 같아요. 그리고 음. 걔랑은 죽어도 이겨야 돼. 음.
걔랑 원정 가서 저는 한 골도 먹히는 거 보고 싶지 않아요. 차라리 0대 0으로 비겼으면 좋겠어. 음. 그 정도로 이겼으면 좋겠고 그래서 4월에는 1승 1무 1패. 네. 그리고 저는 이랜드는 이길 것 같아요. 네. 뭔가 이랜드를 이정빈이랑 다 이제 홍창범 복귀를 해가지고 네. 잡을 것 같고 저는 오히려 전남이 뭔가 무서워요. 맞아. 전남이 되게 무섭던데 나는. 그래서 전남한테 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저도 2승 1무 2패 정도? 음. 저는 과감하게 경남전 이기고 4연전 연속 무승부 봅니다. 1승 4무 할 것 같다 느낌이. 그 냄새가 딱 각이 딱 그렇게 잡히지 않나. 뭔가 약간 1대 1 내지 0대 0 정도로다가 느낌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있고 가장 불안한 경기는 저는 개랑전이거든요. 저도 이제 조전영 님이 얘기를 했던 것처럼 그리고 다른 분들이 얘기를 했던 것처럼 4월 중으로 한 번은 질 것 같은 느낌이 있어. 근데 그게 경남은 아닐 것 같고 개랑 아니면 부천한테 질 것 같은데 그게 진짜로 잘 져야 돼. 그러니까 잘 지고 그다음 경기에 잘 회복하고 이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1승 4무면 어쨌든 2승 1무 2패랑 승점은 똑같네요.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이제 이왕 7점 벌 거 무패가 낫긴 하겠지. 뭐 그렇긴 하지. 뭐 순위의 변동 뭐 득점 뭐 실점 뭐 이런 건 있겠지만 아무튼 내 생각에 좀 상대방에게도 좀 더러운 축구를 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좀 제가 들어서 그렇게 막 쉽게 막 지고 막 발리고 이런 경기는 하지 않을 것 같은데 가장 불안한 경기가 있다면은 걔랑 원정이다. 걔랑 원정 가서 까딱하면 질 수도 있는데 하필이면 그다음 경기가 이랜드전이라서 이랜드까지 잘못하면은 흐름을 좀 완전 잘못할 수가 있다. 우리 이제 금쪽이 지민이 같은 애들이 이제 또 막 "아 난 쓰레기야." 막 이러면서 갑자기 못하게 되고 그럴 수도 있으니까. 뭐 그럴 수도 있으니까 아무튼 '지더라도 잘 져야 된다.' 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네. 뭐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는 것으로 하고요. 뭐 예상 스코어는 저희는 안 하나요? 다음 경기? 그래요. 예상 스코어까지 하고 갈까요? 드럼방 님? 저 아까는 무승부 예상을 말씀드렸는데 네. 근데 저는 무조건 이겨야 되는 경기라고 생각을 해서 예상보다는 이제 바램으로 말씀을 드리면 전 2대 0 승리요. 2대0 승리. 해야 된다. 음. 네. 조재영 님? 저도 2대 1 승. 2대 1 승. 그렇습니다. 네. 허멘택 님? 2대 0 아니면 2대 1 패 예상합니다. 패배할 것이다. 이제 많이 버텼어. 때가 길 됐어. 때, 때가 됐고. 저는 왜 경남 가서 좋은 기억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뭐 작년에 한 번 이기긴 했지만, 음. 뭔가 저희가 경남만 가면 뭔가 애들이 상태가 메롱해져. 음. 그래서 뭐 약간 징크스 아닌 징크스 같은? 음. 그래서 저는 뭔가 질 것 같습니다. 네. 박 씨? 저는 2대 0 승. 드럼방님하고 똑같이. 뭐 이유는 없습니까 이번에도? 아유 감독이 이을용인데 이겨야지. 뭐 그렇습니다. 저는 1대 0 승리를 예상을 해 봅니다. 경남은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성남의 특징이 약간 잘하는 팀이나 못하는 팀이나 경기력이 약간 고만고만한 것 같다라는 느낌이 좀 들어요. 그래서 잘하는 팀이랑 할 때는 우리 경기력도 좀 올라오는 느낌이 있고 못하는 팀이랑 할 때는 우리도 못해지는 느낌이 좀 있지 않나. 그래서 뭔가 다득점이 나오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경남전도 이기긴 이길 것 같은데 뭐 2 골 이상 넣는다 이런 거는 쪼끔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뭐 이걸로 마무리를 하는 걸로 하고 저희는 경남 원정이 토요일이죠? 네, 일요일인가요? 토요일입니다. 토요일입니다. 네. 토요일이죠. 토요일 경기 원정을 갔다 올 사람들은 갔다 오고 뭐 일요일에 녹음을 할 수 있으면 녹음을 하고 안 되면은 이제 오늘같이 화요일에 녹음을 해서 화요일 밤에 올라올 가능성이 쪼금 있을 것 같습니다. 경기 뭐 개판으로 말아먹으면은 안 할 수도 있고요.
뭐 늘 그랬듯이 저희는 이제 하고 싶으면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떠들고 싶을 때 떠드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점을 양해해 주시고 뭐 다음 경기 마치고 돌아올 수 있으면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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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